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면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날, 남들 보기엔 성실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남아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질문이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살았고 피해야 할 선택도 피해왔고 견뎌야 할 순간도 견뎌냈는데 왜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삶이 힘든 이유가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평생 이 질문 앞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설파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삶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흔들림과 불안과 모순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운 결론 하나에 도달합니다. 삶을 힘들게 만든 것, 운명도 세상도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오늘 이 시간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이유 없이 지쳐 있다면 혹은 잘 살아왔는데도 마음이 무겁다면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생각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제 몽테뉴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을 차분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았나요?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 누군가를 탓할 일도 없고 스스로를 크게 책망할 이유도 없는데 그저 하루를 버티듯 넘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몽테뉴는 그런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지금의 마음을 이해하려 드는 걸까?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잘 정리된 답보다 흔들리는 질문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불안해질 때마다 삶을 고치려 들기보다 삶을 관찰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너무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 때 오히려 가장 쉽게 지친다고. 그래서 그는 완벽한 하루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잘 살고 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됐고 의미를 당장 찾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몽테뉴의 이 태도를 잠시 빌려와도 좋겠습니다. 삶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삶과 함께 앉아보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몽테뉴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불안 그 자체보다 불안을 없애려는 조급함이 사람을 더 흔들리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오면 곧바로 해결하려 듭니다. 의미를 찾고 이유를 분석하고 지금 이 마음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려 하죠. 하지만 몽테뉴는 불안 앞에서조차 삶을 너무 성실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태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컨디션처럼 날씨처럼 지나가는 감각으로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유를 찾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 답도 얻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버리는 순간 몽테뉴는 그럴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일 뿐이라고. 이 문장은 놀랍게도 마음을 방치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과도한 책임에서 잠시 내려놓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불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나가며 겪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 이 관점이 생기자 그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오래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을 없애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몽테뉴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채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도 하루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조용히 만들어줍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질 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지 않나요? 왜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왜 아직도 이런 마음에 흔들리지?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몽테뉴는 이 순간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조차 괜찮은 사람처럼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슬퍼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흔들리면 곧바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런 태도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쉽게 닳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생각, 흔들리는 감정, 모순된 선택들까지 모두 인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닐까? 몽테뉴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심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삶을 심사하는 태도는 잠시 질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마음을 쉴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완벽한 태도를 내려놓고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삶에 머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 지금의 마음이 정답이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연습. 이 연습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용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져 있다면 몽테뉴의 이 태도를 잠시 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늦춰지고 삶은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몽테뉴는 삶이 바뀌는 지점이 대단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조용히 방향이 바뀐다고 말했죠. 그가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은 항상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의미 있어야 하고, 옳아야 하고, 누군가 보기에 괜찮아야 한다는 기준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겪어내야 할 과정이라고. 이 문장은 삶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과하게 붙잡지 말라는 조언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루를 너무 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잘 보냈는지, 낭비한 건 없는지, 뒤처진 건 아닌지. 몽테뉴는 이런 질문들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정리할 때 이 질문만 남겼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통과했는가? 이 질문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왔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은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했습니다. 하루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거워 느껴진다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잘하려 애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더 잘 살겠다고 다짐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덜 붙잡기로 했을 때 찾아온다고.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 덜 긴장하고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며 하루를 살아낼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 몽테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할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고 일정을 채우고 마음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이유는 그 시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이라고. 혹시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몽테뉴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자신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고치려 들면 마음은 더 긴장하지만 그대로 두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위로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잠시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쉼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몽테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엄격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대부분은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이죠. 하지만 몽테뉴는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행복은 특별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정도로는 행복하다고 말하기 부족해. 지금 느끼는 건 그냥 평범한 하루야. 행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사소해. 이 생각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감정을 지웁니다. 기쁨이 와도 이건 아직 아니야 라며 스스로 밀어내 버리죠. 몽테뉴는 행복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크고 의미 있어야 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설명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느끼는 몸의 가벼움,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순간, 잠깐의 여유에서 오는 안정감을 행복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늘 조용하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행복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루를 과장하지 않았고 불행마저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이 태도는 행복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더 자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삶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지금의 감정을 조금 더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더 나아질 때 생기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부정할 때 스며드는 감정이니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해. 대신 늘 이렇게 말하죠.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잘해야 해. 이 상태로 만족하면 안 돼. 몽테뉴는 이 태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자신을 밀어붙이는 삶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삶을 멈추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마음의 기준이 바뀝니다. 남보다 뒤처졌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재는 삶에서 지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몽테뉴는 완성된 인간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계속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자기 비난보다 자기 관찰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왜 이렇게 늘 불안하지?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 그럴 때 몽테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불안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쉽게 하지 않아서 생긴 감정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가장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문제가 사라지면 그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몽테뉴는 이 생각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삶을 바꿔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함께 살아가며 천천히 익숙해지는 감정이라고. 삶에는 늘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외로움. 이 감정들을 없애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기쁜 날에도 불안했고 평온한 날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상태 그대로의 자신을 삶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감정의 종류가 아니라 감정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본 적. 몽테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의 감정이 행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행복은 밝기만 한 감정이 아닙니다. 조용한 날, 아무 일도 없는 오후, 괜히 마음이 느려지는 순간에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삶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삶을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날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금 부족하고 조금 흔들리는 날에도 곁에 남아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내일로 미룹니다. 조금 더 괜찮아지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마음을 허락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몽테뉴는 그 미루는 마음이 삶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오늘 안에서 살아볼 수 있는 만큼만 살아보려 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썼다는 말을 누군가 대신 해주었으면 좋겠던 순간,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도 이미 삶 한가운데 서 있다고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행복은 삶을 정리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채로도 살아가고 있는 당신 곁에 이미 머물고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조금 무거웠다면 그 무게를 아는 채로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잠시 숨을 고를 자리를 내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함께 호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